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2월 23일 목요일 마감 시장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510개, 하락 종목 365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848개, 하락 종목 616개입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양거래소 모두 좀 엇갈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매도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나왔고,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비차익 순매수를 보시면 매도세가 나왔어요.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차익 순매수가 약하게나마 매도세가 좀 나왔다는 게 좀 눈여겨볼 만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는 0.89%, 코스닥은 0.61%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자, 금일 원달러 환율 다시 1,300원 밑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1,200원대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 점 참 긍정적인 이슈가 아닐 수 없고, 자, 조금 더 국내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좀 상승세가 이어지나 싶더니 다시금 좀 약세가 이어지는, 이런 좀 출렁출렁 거리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 약 강세가 나와주나 하다가 바로 밀렸고 다시금 회복세가 나와준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가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가 더 강하게 움직인 이유는 간단하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걱정거리가 뭐였죠? 5일 평균선 하방으로, 이 시가총액 무거운 애들이 5일 평균선 하방으로 꺾어버렸다, 이렇게 꺾였다는 것 자체가 이번 FOMC 의사록 결정에서, 의사록 내용에서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밀린다면은 국내 증시 역시 크게 밀릴 수밖에 없다. 대형주 자체가 5일 평균선이 꺾이면서 수급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좀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빠르게 좀 회복세가 나와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말 우리 국내 증시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었는데 빠르게 회복세가 나와줬습니다. 정말 이거는 다행이에요. 정말 큰 다행이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이렇게 약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와 동시에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좀 긍정적으로, 그쵸? 코스닥은 한편으로 3거래일 연속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퐁당퐁당이 이제 사라졌긴 했지만, 어쨌거나 코스닥은 다시금 80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고, 코스피는 다시금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500포인트를 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 느끼기로는 여전히 국내 증시 챗봇 관련주가 가장 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금일 역시도 챗봇 관련주가 참 강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딱 주목해봐야 될 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외인 매수세, 외인의 수급 유무, 원달러 환율, 그리고 챗봇, 이렇게 세 가지는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히나 좀 중요해요. 체크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챗봇 관련주 조금 안타까움이 큰데, 뭐가 안타까움이 크냐면은 이 챗봇 관련주가 지금 강세가 나와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껴지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상당히 강세가 나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안타까운 점, 이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셀바스 AI, 솔트룩스, 원래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와준 챗봇 관련주죠. 이 챗봇 관련주만, 이 세 개의 종목만 유독 강세가 강합니다. 다른 챗봇 관련주도 물론 뭐 알체라 뭐 이런 거 군데군데 마인즈랩 9% 상승 이런 게 있긴 한데, 이 원래 강세가 나왔던 이 3대장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솔트룩스, 이 3대장 종목만 너무 강세가 나와주다 보니 이 종목을 신규 매수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신규 매수하지 않자니 주가가 안 움직이고 다른 종목은 가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너무 적극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저희가 한편으로는 좀 약간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 점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챗봇 관련주 이제 슬슬,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고점이에요. 고점은 맞습니다. 누구나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챗봇 관련주 막 코난 테크놀로지 막 40만원 30만원 간다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셀바스 AI 뭐 10만원 간다 예측하는 사람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고점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투자에 주의하시고, 챗봇 관련주는 고점 리스크가 따라다닌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보실 게 하나 더 있죠. 하나하나씩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 하면은,
대통령실 매주 은행권 관행 개선 실무회의, 은행 경쟁 촉진부터 논의하겠다. 은행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금융, 그래서 이 은행 쪽 애들이 뭐 주가는 큰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가 주가에는 정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 시장에는 정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변화할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었다. 대통령실이 이제는 매주 은행권 관행 개선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자, 대통령실 뭐 기가 팩토리 한국 유치 여부에 따라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자, 좀 지켜봐야죠. 만약에 뭐 기가 팩토리 관련으로 뭐 이게 정말 뭐 테슬라 원래 어제까지만 나왔던 거라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국 노조 때문에 뭐 설립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아직 팩트 체크는 아직 안 됐으니까요. 주목은 해보셔야 되고 뭐 기가 팩토리 되면은 정말 좋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직접 챙긴다. 모든 과정 정의 정부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대 최대, 세계 최저치로 떨어진 출산율로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0.78명이잖아요. 그쵸? 이것을 어떻게 과연 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주는 역시나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가방 컴퍼니. 여기 저출산 관련 주 제가 분류해 놓은 게 아가방 컴퍼니는 보통 0 to 7 그렇게 두 개의 종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보시게 품절 거리두기 스펙 잠시만요. 일자리 네. 저출산 제로 투 세운 아가방 컴퍼니 맞아요. 꿈비도 있었죠. 신규 상장 중인 꿈비까지 이렇게 뭐 세 개의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준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세 개의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언제나 이 저출산 관련은 정부 정책 수혜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 인사가 되든 국민의힘 인사가 되든 저출산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지금 당장 닥쳐있는 위기라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하겠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교육 관련주, 특히 아이스크림 에듀가 좀 크게 강세가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근데 주가의 움직임이 좀 강해요. 옛날부터 이렇게 강세가 나와주다가도 좀 크게 밀리고, 보이시죠? 강세가 나와주고 밀리고 좀 바로바로 밀리는 모습. 강세가 나왔을 때 빠르게 좀 수익 실현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애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큰 편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트렉스 EV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에 본격적인 진입하겠다. 이런 얘기 속에 모트렉스가 장중 강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모트렉스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디스플레이텍 역시 상한가까지 나왔었죠. 이런 것처럼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가 좀 자주 나와주고 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넷마블이 뭐 또 다음에 중국 텐센트한테 뭐 매각 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넷마블의 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뭐 기타 법인은 뭐 좀 오르긴 했고 연기금도 사고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강하거든요. 넷마블 주가 움직임 좀 지켜보세요.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이거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거든요. 넷마블의 강세가 나와주면은 이 게임 관련주에도 강세가 이어질 수 있고, 게임 관련주의 강세는 곧 코스닥의 강세, 우리나라 증시의 강세를 의미하는 만큼 넷마블의 강세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삼성 애플 잡을 신무기 꺼낸다. XR 조직 계속 개발 가동. XR이라고 하면 이제 전형적인 이제 혼합 현실, 확장 현실, 이 VR 메타버스 사업을 말하거든요. 이 메타버스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메타버스 사업은 정말 아직까지 뭐 그렇게 뚜렷할 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애플 헤드셋이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현재 그 메타버스 사업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이제 열리게 될 MWC, 이 MWC가 사실상 AI 로봇 관련 축제인데 메타버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맥스트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스트의 주가가 좀 오르긴 했죠.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뭐 그 정도.
오늘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나머지 다 개별 이슈거든요. 뭐 바이오니아, 뭐 탈모 얘기 나와주고 있고 이런 건 다 개별 이슈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필요 없고. 자, 오늘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오늘 장 끝나고 오늘 밤 10시 반에 이제 미국의 GDP 수정치가 나옵니다. 미국의 GDP 수정치, 4분기 수정치가 나오는데 미국은 3개 나오죠.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이번에 나오는 건 수정치거든요.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다음날 내일 오늘은 이 정도로 됐고 다음날에 이제 나올 게 있죠. 우리 PC 미국의 1월 PC 발표가 내일 예고되어 있습니다. 내일 물론 장 끝나고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번 주 일정 중에 다음 주 PC 내일 PC 발표가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일 국내 증시 정말 다행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정도 오른 거 정말 만족하고 풍전등화에 놓여 있었는데 정말 이 정도면은 괜찮았다. 정말 선방을 잘해줬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이미 주가가 2400포인트 자체가 많이 저점이기 때문에 이 저가에 대한 그 메리트 속에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장 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